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외국어등학교 교사 고현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고 준비 이렇게 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외고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외고고등학교 현황 및 경쟁률 추이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자료를 보시면요. 전국에는 외고고등학교가 총 28개교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즉 수도권에 있는 외고가 전체 외고 중에 50%를 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고가 없는 지역으로는요. 세종, 광주, 강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강원 외국어고등학교는 교명만 외국어고등학교이고 일반고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를 했다는 측면입니다. 정량평가 측면에서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던 외고 입장에서는 2028 대입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경쟁률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고 진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충남외고 모집사항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외고의 모집 인원은 140명입니다. 정원의 전형과 정원의 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40명은 정원의 선발의 인원을 의미합니다. 정원의 선발으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전형,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인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44명까지 선발이 가능합니다. 모집 지역으로는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는 충청남도 및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지하지 않은 광역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세종, 광주, 그 다음에 강원도는 충남외고의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베트남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어과는 외고가 개설된 광역시도라고 할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던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 자격입니다. 원서 접수일 기준이고요. 학과별 모집 지역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자, 이미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 자격에 해당됩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충남외고 동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정의를 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전형과 학교장 전형입니다. 일단 교육감 전형이 실시되는 지역은 충남으로 봤을 때 천안, 아산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세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전형이 실시되는 지역은 천안, 아산, 세종을 제외한 지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지망으로 충남외고를 지원하면 2지망으로 천안 지역의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남외고에 합격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불합격 되더라도 2지망, 3지망, 즉 천안 지역의 일반고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 사례가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1지망으로 충남외고를 지원하고 2지망, 3지망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일반고에 후기 고등학교 동시 지원이 불가됩니다. 충남외고는 후기 고등학교로서 국제고와 지원하는 것이 같습니다. 다만 국제고와 충남외고는 같이 지원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학교장 전형이 실시되는 지역의 동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을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소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지망으로 충남외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 전형이 실시되는 지역과 달리 2지망, 3지망에는 홍성 소재 일반고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천안 소재 일반고를 지원해야 하는 불리함이 좀 있습니다. 충남외고를 떨어지게 되면 천안 소재 일반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옆에서 설명했던 부분들과 같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는 영어 내신, 그 다음에 출결로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합니다. 다만 1.5대 1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지원자가 2단계 대상자가 됩니다. 1단계 성적 160점, 면접 4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만 1단계 성적이 있어서 변별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면접 40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은 2단계 면접만 실시합니다. 전형 요소별 배점은 아래의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점, 40점, 200점 만점으로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2학년, 3학년 영어 내신 산출, 3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총 4학기의 영어 내신 성적을 산출합니다. 성취도는 A부터 E까지 있는데요. 영어가 A라면 환산 점수로 4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4학기이기 때문에 만점은 160점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름방학 이후에 학업에 열중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성적도 반영되기 때문인 거죠.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어사의 순으로 아래대로 동점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출결은 플러스 점수는 아니고 감점입니다. 미인정 결석 1회에 1점 감점, 미인정 조퇴 결과 지각을 3회 했을 때 1점이 감점됩니다. 미인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병결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인정은 과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단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점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면접 점수는 총 40점이고요. 세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 32점에 인성 영역 8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영어 성적이 A가 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할까입니다. 충남외고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외고는 작년도 일반 전형이 있어서 일본어과는 1.5대 1이 되지 않았습니다. 1.5대 1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면접 대상자가 됩니다. 면접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합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 전형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은 영어 성적이 A가 되지 않더라도 합격하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더불어 올해 모집 요강에서 달라진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이 되게 되면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 전형으로 이월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형의 인원이 늘게 된다면 경쟁률이 1.5대 1 이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의 우수성이 바탕이 된다면 영어 성적이 A가 되지 않더라도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학부모님 또는 사설학원을 이용하게 되면 대리 작성이 됩니다. 또는 하지 않은 활동을 적게 되면 허위 작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 또는 표절을 했을 경우에는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자기소개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이랑은 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외고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문항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특성과 연계해 충남외고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특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충남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삶, 세계 시민의 산실, 글로벌 인재 육성, 다국어 구사 능력이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것은 충남외고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충남외고뿐만 아니라 다른 외고들도 홈페이지에 이런 교육 목표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문항을 작성할 때 각 외고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문항입니다. 이 내용은 학업 역량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업 태도와 탐구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학업 태도라는 것은 이 학생이 얼마나 학업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탐구력이라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항에 대해서 작성 시 학업 태도와 탐구력 측면에서 작성을 한다면 평가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남외고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꿈을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은 진로 역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진로 관련 독서 경험을 의미합니다. 중학교 시절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3번 문항에 기재를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은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과 연관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역량이 잘 나타난 중학교의 사례나 에피소드를 근거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학교 특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업 역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 역량이고요. 네 번째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항이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내용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내용은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정 중심으로 작성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본인의 역량이 중학교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활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자세하게 표현하면 된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충남외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2학년도 합격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항은 학교 특성과 연계해서 충남외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외고에 대한 여러가지 학교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남외고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한일화학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국어 구사 능력과 다문화 이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갖추기 위해서 충남외고에 지원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외고는 다국어 구사 능력과 다문화 이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자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으로 쓰자는 것도 중요한데요. 체계적으로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잘하지 못했던 것을 충남외고에 입학해서 잘하고 싶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또는 중학교 때 잘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경험을 충남외고에서 발휘하고 싶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외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작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한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문항입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 있는 거죠. 일단 노력한 과정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체계적으로 쓰는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자소서를 볼까요? 저는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체계적으로 썼다면 능동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이 뒤에 이어질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전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동적으로 학습한 학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능동적인 학습으로 하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하였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유의미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외고에서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잘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충남외고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과 충남외고 졸업 후 진로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문항입니다. 일단 충남외고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이 문항의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충남외고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있는 자소서는 바뀌기 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로서의 자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은 자기소개서를 문항별로 따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전체적인 문항 4가지를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은 기자로서의 진로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더 서버리티라고 충남외고에 있는 정치외교 동아리입니다. 그럼 이 중학생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충남외고 홈페이지를 가보면 충남외고의 교육 목표 이외에도 창체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와 관련된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인의 진로와 그 진로를 달성하기 위한 충남외고의 동아리를 연계시킨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계의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것은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충남외고의 교육 목표와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관련된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례나 에피소드를 쓰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동안 위클래스에서 진행하는 사과대회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사과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와 같은 공동체 역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면접 대비 방안입니다. 면접은 개별 문항 유형과 공통 문항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개별 문항 유형은 충남외고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작년도 기출 내용입니다. 그 기출 내용을 선생님이 살짝 변형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읽은 책이 있다면 한 권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가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 학생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생기부나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관심 분야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과정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영화, 책,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제 중심으로 학습했는데 외고 공부는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생기부와 자소서의 활동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면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학생이 이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도 반드시 본인이 실질적으로 했던 의미 있는 활동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확인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 잘 대답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본인의 단점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단점을 막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해당 질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과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단점을 단순하게 그냥 단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화하거나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학교 생활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언급하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떤 스토리를 제작할지 말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기부 자소서에 기재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너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면접관들은 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미리 읽고서 이 학생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관심사가 1번과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가더라도 그 관심사를 바탕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질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사를 바탕으로 답변하게 된다면 면접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이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공통문항 유형입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까다로운데요. 최근에 외고에 대한 경쟁률이 올라감에 따라 좀 어려운 이런 공통문항들을 출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 이 문항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되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문항도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 지식을 잘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더불어 답변도 교과 지식 또는 본인이 읽었던 책에 기반해서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통문항은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 사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그럼 논리적 사고가 무엇이냐? 객관적인 근거에 비롯된 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그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분명 면접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문항은 중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염두에 둔 답변을 하게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다양한 내용들은 충남외고 입학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충남외고 입학 자료실을 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충남외고의 맞춤형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입학 자료실이 외고뿐만 아니라 다른 외고에도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외고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성공적인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